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갑질 같은 사회적 논란이요. 이게 실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테슬라 같은 아주 유명한 기업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기업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그 2017년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나온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오너의 갑질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이죠. 해당 기업 주가가 영향을 받긴 받는데 네. 이게 바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사건이 딱 발생하고 나서 한 20거래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한 2.95% 정도 더 하락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수치거든요. 2.95%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5거래일 그 정도까지는 별 변화가 없다가 한 15거래일쯤 지나면서부터 이게 눈에 띄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시간차가 좀 있네요. 네, 그 시간 차이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언론에 딱 보도가 됐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막 이야기가 퍼지고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되고 그제서야 주가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연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만 빨리 본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고 여론이 형성되는지 그 과정까지 봐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겠어요.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오너의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동 때문에 생긴 손실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연구 결과 말고 실제 기업 사례는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최근 자료 중에 그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 사례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런저런 행동들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포춘 코리아 2025년 2월 기사를 보면요. 실제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이게 추노감도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럽 시장의 핵심 고객들이 좀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월간 수요가 60%나 확 줄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60%면 진짜 엄청난데요. 정말 오너 한 사람의 행동이 그냥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실제 판매 실적 그리고 당연히 투자자 신뢰에까지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너의 개인적인 평판이나 활동이 더 이상 그냥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 앞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대응책 같은 건 없을까요?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기관 투자자들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한 20개 넘는 나라에서 도입된 일종의 자율 규범 같은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이게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 사놓고 오르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돈의 진짜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고 또 회사랑 건설적인 대화를 하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쵸.
문자가 좀 보이면 어이구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하라는 거죠. 회사 스스로 좋아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유도한다. 약간 좀 더 책임감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재무적인 것 말고 다른 것도 보나요? ESG나 오너 리스크 같은 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E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회적 책임, S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구조, G는 투명한지, 이런 ESG 요소들을 잘 점검하고 소통하라고 권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당연히 오너 리스크 관리 문제도 이 지배구조 주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오너 리스크라는 게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사례에서도 봤듯이 실제로 기업 가치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이걸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오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서 대화하고 관여하는 것만으로 이 뿌리 깊은 오너 리스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나 그것도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